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온 이주자 수가 크게 줄어든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조처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교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면서 제기한 긴급 청원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날이 뉴욕시 백신 의무 접종 마감일이었다고요. 네, 앞서 뉴욕시는 11일까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관 등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처한 교직원들이 이에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낸 것이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뭐라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 한 건가요? 종교적 예외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에 해당하는 15명의 뉴욕시 교사들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종교 차별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뉴욕주와 코네티컷, 버몬트주를 아우르는 제2 연방 순회법원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감독하고 있는 대법관 중 하나입니다. 예, 이런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뉴욕시 교육청은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닉 파울루치 뉴욕시 교육청 대변인은 시의 목표는 항상 백신 접종에 있다라면서 시 공무원 대부분이 자신들과 그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고 시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 접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10월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빌 더블라지오 전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2월 11일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7만여 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무원 전체 인원 가운데 약 95%가 11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뉴욕시는 해당 조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뉴욕시 공무원은 얼마나 되죠? 약 3천여 명이 백신을 거부해 현재 해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 후 첫 출근일이었던 14일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9천 명의 공무원은 백신 접종에서 예외 조처를 주장하거나 노조와 함께 해고를 피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 정책들도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에 대해서는 유지 결정을 이미 내렸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와 관련해선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이런 이유로 시행을 가로막으면서 결정들이 조금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상반된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주나 시정부 차원의 코로나 방역 조처들도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여러 차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작년 10월 메인주 보건 종사자들이 주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며 낸 긴급 상고를 기각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네. 또 작년 12월에는 뉴욕주 보건 종사자들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중단 요청에 대해서도 역시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의무화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유아용 백신 승인 검토가 연기가 됐다고요. 네,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11일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승인 심사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당초 15일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생후 6개월에서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의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회의 일정 연기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네. 이 FDA가 승인 심사를 늦춘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제닛 우드코 FDA 국장 대행은 파이자로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최근 또 나왔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FDA가 추가 데이터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자문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파이자사 역시 지난 11일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3차 임상 시험이 더 빨리 진전됐다라면서 새로운 일정으로 FDA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이를 철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부는 앞서 FDA의 승인이 나면 바로 백신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주 공개한 문건에서 이르면 오는 21일 5세 미만용 파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파이자사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이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했었는데 2차 임상시험 결과가 썩 만족스럽게 나오지를 않으면서 3차 시험 결과 후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당국이 일단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일정이 당겨진 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보건당국의 심사가 연기가 되면서 접종 시한도 늦춰지지 않을까요? 언론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이자사의 3차 임상시험 결과가 4월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의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800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난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24만 7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줄어든 겁니까? 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가장 적었다라는 게 인구조사국의 설명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이주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여기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선 해와 비교해 볼 땐 어떻습니까? 앞선 2020년 이주 건수는 약 47만 7천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수치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것 어떤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일까요? 이에 인구조사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각국이 입국 제한 조처들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아무래도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특히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줄어든 지역이 어디였나요? 통상 플로리다와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를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데 네. 해당 주에서 모두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유입 숫자와 감소율 모두 높은 지역은 바로 플로리다주입니다. 지난 2020년 외국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주해온 사람의 수가 7만 8천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약 3만 8,600건으로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예.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 역시 50% 이상 줄어든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 오는 사람들의 주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개발한 자료 검색 웹사이트인 USA 팩트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가장 큰 사유 세 가지는 바로 일과 가족 그리고 학업이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난민주의로 미국에 들어온 숫자 역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줄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가 3만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약 12,000명 그리고 2021년엔 1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 숫자는 크게 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외국인들의 수는 170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 2021 회계연도에서 불법 이민자들 유입이 절정을 이룰 당시 일일 평균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6,500건 정도에 달했는데 올 봄에는 그 수치가 일일 평균 체포 건수가 9,000건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